살 빼려고 오늘 저녁 굶으셨나요? 샐러드 먹어서 너무 배고프다고요? 빠지긴 하죠. 근데 오히려 없던 식탐이 생기고 폭식하고 안 먹던 과자가 당긴다고요? 진료실에서 1만 명 넘는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보가 없어서 못 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들 아세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운동. 근데 왜 안 빠지냐? 순서가 틀렸거나 내 몸에 맞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어서예요. 오늘은 제 환자분들께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살 빠지는 규칙 딱 4가지 알려드릴게요. 1만 명 넘는 환자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비만 대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해요. 거창한 비법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동시에 꾸준히 하지는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한지 오늘 제대로 이해하고 가세요. 규칙 첫 번째, 식단.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칼로리 줄이기, 적게 먹기. 근데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얼마나 먹느냐보다 뭘 먹느냐가 먼저예요. 우리 몸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거든요. 같은 300칼로리를 먹어도 흰쌀밥으로 먹는 것과 닭가슴살로 먹는 건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핵심은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돼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 몸은 지방을 태울 수가 없어요.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전환돼요. 그래서 줄여야 하는 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이에요. 이걸 GI 지수,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인슐린을 많이 그리고 빠르게 분비시켜요. 정제탄수화물과 당류 높은 음식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흰쌀밥, 밀가루, 설탕, 거기에 과자, 음료, 가공식품까지 이것들이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는 주범이에요. 앞으로 식단은 이렇게 드세요.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채소로 채우는 거예요. 단백질, 지방, 채소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줘요. 게다가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이 제대로 작동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조절이 돼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을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늘린 식단이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드시냐면요. 단백질은 계란, 두부, 생선, 고기, 맵기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혈당 완충 역할을 해요. 건강한 지방, 올리브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 지방이 살찐다는 건 오래된 편견이에요. 좋은 지방은 오히려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지방 연소를 도와줘요. 채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속도를 늦춰줘요.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현미, 잡곡밥, 귀리처럼 섬유질이 많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작은 전환만으로도 몸이 바뀌기 시작해요. 규칙 2. 식습관. 배고프지 않은데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신다고요? 배부른데 남기기 아까우니까 다 드신다고요? 이런 분들 살찌기 딱 좋아요. 몸은 신호를 보내요. 배고프다는 신호, 배부르다는 신호. 근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든든하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식을 막는 가장 확실한 습관이에요. 약간의 허전함을 불안해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식사 시간은 때가 됐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신호가 오면 먹는 거예요. 진짜 배고픈 건 속이 허전하고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느낌이 없다면 아직 몸이 끼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속이 허전하고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이게 진짜 식사 타이밍이에요. 너무 배고파서 어지럽거나 집중이 안 될 때까지 참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때는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먹을 때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적당히 허전할 때 먹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준은 간식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칼로리가 낮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에요. 먹는 횟수 자체가 문제예요. 뭔가를 입에 넣는 순간 양이 적어도 인슐린은 분비돼요. 자고 있던 인슐린 공장에 작은 주문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 앞에서는 이 질문 하나만 던지세요. 이거 진짜 속이 허전해서 먹는 건가? 속이 허전하면 드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입이 심심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패스! 이 판단만 제대로 해도 하루 인슐린 분비 횟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공복 유지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14시간에서 16시간도 좋아요. 이 시간 동안 인슐린이 충분히 내려가야 몸이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저녁 8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8시, 10시까지는 물만 드세요. 억지로 굶는 게 아니에요. 몸이 지방을 태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공복 후에 첫 끼는 꼭 단백질, 야채로 시작하세요. 제가 주로 먹는 건 계란이에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위장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요. 달달한 음료나 빵으로 공복을 깨면 혈당 파티, 인슐린 파티! 규칙 세 번째, 운동. 다이어트 할 때 효과적인 운동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복부 내장 지방, 피하 지방 빼고 싶어서 복근 운동 하시고 팔뚝살 빼고 싶어서 팔뚝, 어깨 운동 하시는데 그 부위만 운동한다고 그 부위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고 과학적으로 살 빼는데 더 효율적인 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우리 몸 근육의 60, 70%가 하체에 몰려 있어요.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하체 근육량이 많을수록 자고 있을 때도 앉아서 일할 때도 기초대사량이 더 높게 유지돼요. 게다가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 창고예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적게 분비돼요. 즉 하체 근력을 키우는 게 곧 인슐린 관리예요. 지방 연소가 잘 되는 몸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복부 빼고 싶어도, 팔뚝살 빼고 싶어도 무조건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계단만 꾸준히 올라도 충분해요. 두 번째, 저강도 유산소 존 2 운동이에요. 존 2가 뭐냐면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 부르기는 좀 힘든 강도예요. 심박수로 보면 최대 심박수의 약 60에서 70% 구간이에요. 40세 기준으로 보면 존 2 심박수는 108에서 126 정도예요.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천천히 뛰는 정도가 여기 해당돼요. 이 정도 강도에서 몸이 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운동은 빠른 에너지가 필요해서 탄수화물을 먼저 끌어다 쓰는데 존 2 운동은 천천히 오래 지속할 수 있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 즉 우리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이 늘어나서 평소에도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바꿔줘요. 스탠퍼드 의대 앤드류 후버만 교수나 피터 아티아 박사 같은 대사 전문가들도 존 2 유산소 운동이 지방 연소와 대사 건강에 효과적인 운동 강도라고 공통적으로 강조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주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거창한 운동, 매일 1시간씩 땀 흘리는 운동 필요 없어요. 하체 근력으로 대사를 높이고 존 2 유산소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거, 이 두 가지면 충분해요. 규칙 4, 생활습관. 마지막 규칙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제일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식단도 잘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안 빠지냐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니트,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운동이 아닌 일상에서 움직이면서 쓰는 에너지예요. 설거지하기, 계단 오르기, 장 보러 다녀오기, 쇼핑하면서 옷 입어보기. 연구에 따르면 이 니트가 하루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람마다 꽤 크게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하면 운동 시간 1시간보다 나머지 23시간 동안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 1시간 바짝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루 종일 조금씩 더 움직이시는 게 사실 습관 만들기는 더 좋아요. 요요 안 오기에는 더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쌓이면 진짜 큽니다. 목표는 단순해요. 하루 7,000보 이상만 걸어보자. 2023년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 7,000보 이상 걸으면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빠르게 걸을
걸을 필요 없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녀보고, 자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해보고, 버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보고, 식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보고, 쿠팡 로켓 배송 시키지 말고 마트 가서 장 보시고요. 평소 움직임을 조금씩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면!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세요, 제발. 잠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줄어들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렐린이 올라가요. 그러면 다음날 자꾸 더 먹게 되고 단계 당기는 거예요.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수면재단에서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의 수면이 대사 건강과 체중 관리에 직접 연관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물! 얼마나 드셔야 되냐고요? 흔히 권장되는 기준이 체중에 30ml를 곱하는 거예요. 60kg면 1.8리터. 수분이 부족하면 몸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더 먹게 돼요. 물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자연스럽게 조절될 거예요. 생활습관 정리하면 이거예요.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움직여보기, 하루 7,000보 이상 걷기, 잠 7시간 이상은 자기, 물은 체중의 30ml.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갖춰지면 몸의 대사가 살아나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규칙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식단. 정제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채소로 채워서 인슐린을 안정시키기. 두 번째, 식습관. 배고플 땐 먹고 80% 차면 내려놓기. 12시간에서 16시간 공복 유지하기. 간식은 진짜 속이 허전할 때만. 세 번째, 운동. 하체 근력으로 기초 대사를 높이고 존2 유산소로 지방 태우기. 네 번째, 생활 습관. 일상 속 움직임을 늘리고 하루 7,000보, 수면은 7시간, 물은 충분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스탠퍼드 의사, 대사 전문가들이나 미국 심장협회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비법?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 4가지를 동시에 꾸준히 하고 있지는 않을 뿐이에요. 저도 지금 이 4가지를 지키면서 167에 49kg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별한 식단이 아니에요. 체지방을 잘 태우는 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안 빠지는 살은 없어요. 빠지는 몸을 먼저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영상 보시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